북한은 3대 세습 정치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매년 선전가요를 발표하는데 멜로디하고 가사만 바뀌어졌다 뿐이지 그 수령 충성에 대한 그 뜻은 그대로 담겨져 있다 보니까 모든 유명한 선전가요는 반드시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북한은 3대 세습 정치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상교육과 또 세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김씨 부자들이 가장 애용했던 것은 선전가요와 공연 등 음악 정치를 활용한 내부 통제였는데요. 북한 선전선동의 핵심, 음악 정치는 어떻게 시작됐고 또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오경섭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오경섭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페이스북 식구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박유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이탈 주민 박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출연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북한에서 무려 김정일 1호 가수 대우를 받다가 한국으로 오셔서는 트롯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향진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전향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가수는 또 처음이에요. 김정일이 인정한 1호 가수 네. 이거 맞다면 노래 실력이 어마어마하실 텐데 네. 혹시 그 김정일 앞에서 네네. 어떤 노래 부르셨는지? 제가 그 김책제철 연합기업소라는 곳에 다닐 때 김정일이 현지지도 왔댔어요. 그래서 현지지도 와서 우리 선전대원들 모신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 그 앞에서 제가 동창을 했거든요. 아, 동창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야. 그때는 어린 나이에 조금 깜찍하고 이뻤댔나 봐요. 지금은 정말 깜찍하고 예쁘세요. 아유, 지금 많이 상했어요. 아, 꼭 같으세요. 꼭. 네. 아이고 그때 21살 때다 보니까 네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 그때 그 북한에 한창 유행되는 노래 강성붕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네. 네. 씩씩한 노래 하셨네요. 아주 그냥 그래서 옷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로 네 김정일을 꼬셨더니 꼬셨어요? 꼬실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어린 동무가 노래 잘하는 것만 그래 하나 더 불러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재창 나왔어요? 와. 우리 향진 씨를 1호 가수로 만든 그 곡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한곡 한번 뽑아보라. 네. 무릉도원 꽃 펴가니 흥미로다리랑 제 힘으로 세워가니 멋이로다리랑 좋다. 이런 강성붕 아리랑 그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찬양이다 보니까 계속 해주세요. 앵콜을 한 노래는 앵콜. 목숨도 바쳐가니 잠깐. 오프라. 오직한 마음 이렇게 불렀습니다. 1호 가수. 네. 그래서 일단 노래서부터 일단 목숨 바치라고 국가에서 얘기합니다.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노래 부르고 도망쳤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씨 부자들의 음악 정치에 대해서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5년 1월입니다) 북한의 신년 경축 공연이 열렸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동행했고요. 김여정 그리고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 또한 가족들과 함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사님, 이 신년 공연은 북한에서 아주 의미가 큰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신년 공연은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고요. 한 해 동안 김정은의 업적을 치하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북한이 가장 김정은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정찰위성 시험 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 공연 자리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강조하면서
축제 같은 공연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한 해 동안 김정은의 주요 성과가 20개 군의 지방 공장을 북한이 준공했고 그걸 노동신문에 연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양강도하고 자강도 지역에 수해가 났고 그 수해가 났을 때 김정은이 보트를 타고 수해를 시찰한다고 나가는 그 현지 시찰하는 장면이 우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었죠. 그리고 이제 살림집 건설을 김정은이 평양에서도 하고 지방에서도 살림집 건설을 했는데 이런 성과를 대대적으로 부각하면서 북한 주민 생활 향상에 1년 동안 김정은이 전력 투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신년 공연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최근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정치 방식이 인민대중제일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애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걸 부각하는 내용의 신년 공연을 기획해서 진행했습니다. 뉴스에서 하이라이트 영상 봤는데요. 화려한 공연과 아이스쇼, 불꽃놀이로 새해 카운트다운 공개할 때는 여기가 북한인가 싶더라고요. 전 세계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죠. 이게 북한이 가장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향진 씨는 이 영상 보면 공연에 참석한 예술단들 특히 눈길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 보시기에 어땠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대였고 그랬군요. 그리고 특히 그 겨울에 야외에서 공연한다는 거는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겨울에 공연할 때는 해관 안에서 공연을 했댔는데 해관 안이라고 해도 난방 시설이 없다 보니까 꽁꽁 얼은 상태에서 추워요. 저는 그때 동상을 걸린 그 발가락을 아직도 지금 아파서 계속 그 상처 그냥 치료 받으면서 지금도 있는데 저 친구들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추웠을까. 따뜻할 때 해도 어떤 때는 뭐 봄이라고 해도 추운 때 그렇죠. 설날이면 더 춥잖아요. 네, 그 다행스러운 건 평양이니까 다행스럽지 않나. 최고 무대에서 공연하니까 그만큼 또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을 해줬지 않았을까 이런 그나마.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선전가요를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되는 선전가요의 내용을 보면 현재 북한에서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매년 선전가요를 발표하는데 2024년에는 노동당과 관련된 곡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노동당에 대한 선전가요를 집중적으로 발표한 이유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고요. 이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김정은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요. 올해는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을 그런 곡들을 주로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선전가요를 보면 우리는 조선 사람, 그리고 조국과 나의 운명, 강대한 어머니 내 조국 이런 노래들입니다. 이 나라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에 조국과 함께 하는 내 삶이 달리 될 수는 없는 것은 노동신문에서는 이 신곡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강국의 새 시대와 더불어 더욱 승화된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 감정을 진실하게 담은 새로운 명곡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조선 사람, 조국과 나의 운명, 강대한 어머니 내 조국. 이 곡 들어보셨는지요? 저도 짧게 들어봤는데 늘 새로운 곡이 나와도 멜로디하고 가사만 바뀌어졌다 뿐이지 그냥 그 충성을 하라, 나라를 위해서 너 목숨을 바쳐라 이 그 수령 충성에 대한 그 뜻은 그대로 담겨져 있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넘겨보게 되더라고요. 그 곡이 그 곡이다. 네, 그냥 그래서 똑같은 그냥 레퍼토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노래가 발표가 될 수가 없는 곡이기 때문에. 우리 전향진님께서 설명했잖아요. 이제 거의 비슷하다. 근데 심지어는 이 세 곡을 한 분이 불러요. 맞아. 그래서 이 진짜? 노래가 이 노래 같고 저 노래가 이 노래 같고 정말. 그리고 이분의 발성이요 북한이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주체 발성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이 목소리. 그래서 여성분인데 저기에 한 40대 먹은 남성이 들어 앉아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제가 노래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굵은지 저 노래 들으면 옛날에 제가 들었을 땐
정말 동원 나가야 될 것 같고 먹던 거 숟가락 내려놓고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걸 받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들으면 너무나도 진부하죠. 맨날 똑같은 노래니까. 그리고 이 노래도 신년 공연에 나왔어요. 전 세계 SNS에서 잠시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 노래입니다. 바로 2024년 처음으로 공개된 김정은 찬양가요. 친근한 어버이입니다. 노래하자 김정은 위대하신 흉노자 사랑하자 김정은 친근한 어버이 인기는 한놈 이끝 따르네 친근한 어버이 그 친근한 어버이 이 노래 보면 그 화면 반주 음악이라고 이제 뮤직비디오에 보면 이제 가사 나올 때마다 북한 주민들이 쌍따봉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조금 바뀐 게 예전에 김일성 때는 만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노래 나오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만세를 하면 두 손을 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약간의 트렌드였다면 김정일 때는 박수를 굉장히 많이 쳐요. 박수를 막 치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도 보면 약간 조롱으로 사람들이 북한의 박수는 이렇게 친다. 그게 이제 김정일 때 박수 문화가 좀 많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김정은 때 바뀌니까 만세야 박수가 이제 너무 오래됐거든요. 진보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트렌드에 맞게 쌍따봉을 게 아닌가. 이게 세계 트렌드. 지도자마다 좀 다르군요. 다르죠. 이 반응 네. 방식이. 그렇죠. 저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동작들도 보였지만 거기서 특히 그 악기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악기들 보니까 연주자들이 뭐 소니 이어폰, 뭐 건반도 이렇게 딱 일제를 쓰던데 무슨 그 가격들이 다 2~3천 달러 이상. 그렇죠. 네, 일본 그렇게 욕하면서 다 장비는 소니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버천보 전작단 왕대산 경음악단 제철소에 그 제가 있는 곳에 공연 내려올 때 악기랑 다 가지고 왔댔어요. 그때도 일제 악기를 쓰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그 악기를 공연 끝나고 갈 때는 저희들한테 다 놓고 갔는데 사용하는 게 진짜 벌써 음색이 다르더라고요. 북한에 쓰던 악기들은 다 무엇인가 막 탁탁 막히고 소리도 막 바람이 다 푹푹 새는데 악기들이 좋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악기들을 비싼 돈 주고. 근데 그 돈을 그 비싼 돈 주고 그 악기를 살 거면 이민들 먹는 거나 좀 식량이나 좀 사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최근에 본격적으로 김정은 우상화가 또 시작됐다고 하니까 이런 곡들도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들을 꾸준히 북한이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박사님? 북한이 김정은 우상화를 위해서 음악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음악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요. 국가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헌신, 그리고 김정은과 당에 대한 충성, 이런 메시지를 노래 가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게 하고요. 그래서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사상이 북한 인민들에게 스며들게 만드는 방식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음악 정치인데요. 김정일 시대에는 음악의 가마력으로 정치를 펴나간다. 이게 당의 전통이고 독특한 정치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음악하고 정치를 결합한 음악 정치라는 용어를 김정일이 처음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에 와서는 이런 음악 정치라는 게 자신의 어떤 체제와 정권을 강화하는데 충분히 활용을 해왔고 이게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북한 정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김정일이 해왔던 이 음악 정치를 적극적으로 지금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예술의 부흥기로 평가받는 김정일 시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음악은 또 어떻게 달라졌나요? 김정일 같은 경우는 원래 예술에 좀 그 능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자신의 정치의 특색을 선군 정치로 찾았는데 그게 고난의 인군 때 인민들이 최소 수십만에서 최대 한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고달프고 힘든 이 상황을 고난의 인군이 이제 버텨내고 2000년대 들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음악 정치를 통해서 인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려고 예술을 정치에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김정일 시대에는 이 선정가요나 이런 걸 보면 단숨에를 들으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노래는 원래 군인들이 주로 부르던 군가입니다. 이걸 김정일의 지시로 인민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상징하는 노래로 선군 시대의 선군 정치의 표상처럼 음악 정치에 활용을 했습니다. 하늘 목표는 단순히 적한 돌이 있는
예, 이 단숨에 어렵지, 이 노래가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타격 목표도 단숨에, 적함 돌입도 단숨에, 아, 이게 단숨에. 무슨 대중 노래입니까 이게? 단순하네. 번개같이 불이 번쩍 단숨에 단숨에. 해제 낀다. 아니, 야. 이런 가사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원래 군가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정치적 특색을 성군이라는 특징으로 잘 드러나게 한 선전가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노래가 김정은의 모란봉악단에서 다시 연주가 됐습니다. 그 경음악으로 연주가 되는데 그 분위기가 아마 이제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지금 방금 들었던 노래하고 비교해서 들어보면 완전히 이 세련되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노래인데. 복싱이나 유산소 운동할 때 최고일 것 같아요. 단숨에 두 개. 저만의 느낌이에요. 주관적인 느낌. 네, 약간 좀 달라졌다 싶었는데 힘은 아직 그대로 있고요. 조금 더 세련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추구하는 그런 선전가요 스타일이 조금 다른가 봐요. 이 두 번째 들었던 노래가 이제 모란봉 악단에서 공연했던 단숨에라는 이제 경음악입니다. 이미 김정은은 김정일 이미지 지우기 그리고 독자적인 사상과 통치 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서 이제 모란봉 악단이 과거와는 다르게 음악이 상당히 세련되게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북한 주민들도 외부의 문화를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한국의 음악도 북한 주민들이 즐겨 듣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문화에 지금 익숙한 북한 주민들 그리고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선전가요도 발전하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이 즐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이 선전 선동 기법을 진화시키는 차원에서 음악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게 김정은이 모란봉 악단을 통해서 선전가요를 바꾸는 이런 식의 지금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김정일 세대 노래도 들어보고 김정은 세대 노래도 들어봤잖아요. 어떤 시대 노래가 더 세뇌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김정일 때나 김정은 때나 그 세뇌는 똑같은데 가사가 살짝 달라진 걸 저는 느꼈어요. 김일성, 김정일 때는 노래 그 가사에 무조건 김부자들 성함,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장군님, 수령님이라는 게 꼭 들어갔댔어요. 근데 김정은이 들어오면서 그런 가사들은 살짝 배제하고 그대, 어머니, 당, 조국 이런 걸로 살짝 커버를 하면서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들을 살짝 바꿔야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나 한국 음악을 몰래 듣는데 대부분 사랑이나 그대라는 가사들을 살짝 귀에 익었는데 우리 북한에서 불려지던 이 노래도 이거하고 조금 좁혀서 내 애인한테 부르고 싶어도 그대라는 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살짝 정치적인 걸 배제시키고 그대에게. 그대, 추상적인 상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대. 아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게 세뇌를 살짝 묘하게 바꿔놓으면서 정치, 세뇌 정치를 조금 시키는 것 같아요, 음악에서. 보편적인 음악들은 뭐 김일성, 수령님 이런 노래 이런 가사들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거를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이 노래 부르려면요 일단 각 잡고 옷 단정히 입고 어떤 그런 모양을 갖춘 다음에 불러야 되는 노래들이거든요.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못 부릅니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스타일대로 딱 불러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대중적인 음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부를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흥얼흥얼 뭐 그건 안 하죠. 되죠.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집에서 흥흥흥 이러다가 집업으로 굴려가요. 아우. 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도 시장 조사를 한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요즘 젊은 층, 북한 주민들도 이제 이 노래를 좀 생활에 녹여내면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어떤 좀 유리올하게 많이 섞여내기 위해서 이런 가사들을 조금 배제하고 약간 중립적으로. 유의적으로 네, 그렇게 표현을 해서 넣은 게 아닌가. 그때 쓴 대한민국 음악
대중가요 듣고 그거 반영하네요. 접목시켜서 그러니까요. 북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덕분에 북한 음악도 달라진다. 자, 그렇다면 김정일 시대의 음악 정치와 또 김정은 시대 음악 정치의 세대 교체를 알린 대표적인 악단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일의 보천보 전자악단과 김정은의 모란봉 악단인데요. 북한의 2대, 3대 지도자의 음악 정치가 어떻게 다른지 북클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은 중요한 행사 때마다 음악 공연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음악을 선전선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북한에는 다양한 음악단이 있는데요. 보천보 전자악단, 모란봉악단, 은하수 관현악단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중 김정일 주도하에 결성된 예술단이 바로 보천보 전자악단인데요. 김정일이 그 보천보 전자악단을 세상에 오픈시키면서 이전에 서양 전자악단에서 보여질 수 없었던 그러니까 클래식적인 오케스트라적인 효과를 전자악기로서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선포를 했고요. 그 일반 예술단은 문화예술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지만 보천보나 왕지산 경음악단은 그 문화예술부를 보선한 중앙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천보 전자악단의 경우 색다른 행보를 보여주며 북한 청년층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민요, 타령, 성악, 선전가요나 김씨일가 찬양 1색이 줄을 이뤘던 기존의 북한 음악과 달리 청년층의 젊은 취향에 맞춰 생활 밀착형 주제의 가요를 낸 겁니다. 또 세계적인 음악 유행에 맞춰 전자악기를 기용하며 대중성을 갖춘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익숙한 휘파람이나 반갑습니다 같은 곡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개방적인 문화 정책을 펼친 김정일. 그 영향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생활가요 열풍이 부는데요. 전자악기로서는 북한 역사상 처음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고 각 예술단과 각 모든 예술 부문에서 그거를 따라하려는 그 경향이 생겨가지고 이전에 예술단의 그 본체가 막 흔들릴 정도로 보천보 전자악단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김정일의 전략이 제대로 먹힌 셈입니다. 대중성 있는 전자음악을 이용해 사상으로 무장한 전사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해외 문화가 북한에 유입되자 그 인기가 시들해졌고 2012년도 마지막 앨범을 끝으로 종적을 감추고 맙니다. 김정은 역시 아버지 김정일의 음악 정치를 답습하는데요. 2012년 7월 모란봉 악단을 선보입니다. 모란봉 악단의 시범 공연은 한국과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는 북한의 대표 음악단이 미국 영화와 만화 주제가를 연주한 겁니다. 모란봉 악단에서 미키마우스 이런 어차인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무슨 영화 그 화면도 띄면서 했지만 제 생각으로서는 북한 사람들이 저게 꼭 미국 영화다. 그다음에 미국 미키마우스가 미국 그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저 외국 세계 명화 명작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또 화려한 조명과 무대 장치, 모란봉악단 단원들의 복장도 큰 화제였는데요. 전에 없던 짧은 치마와 긴 머리 스타일 등을 선보인 겁니다.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북한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변화의 증거로 해석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대는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짧은 치마와 하이힐은 여전했지만 주로 북한군 군복 차림으로 무대에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무대에 미사일 모형을 설치하고 김정은의 현지 지도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내고요. 심지어 핵무기 발사를 연상하는 연출 화면까지 재생했습니다. 김정일 정권 시기의 음악 특유의 느낌을 지우는데요. 서구적인 음악 형식을 차용하되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노랫말을 채웠습니다. 나날이 잃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음악단을 통해서 잡아보려는 김정은. 민심을 잡기 위해선 새로운 선전가요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북한의 선전가요는 사상 통제와 세뇌를 목적으로 매년 새로운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로 따지면 북한의 선전가요사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지 않아요, 크리스?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북한 선전가요가 오랫동안 물리고 있잖아요. 네. 우리 유성 씨 네. 알 것 같아요.
자기 개인 취향. 이 선전가요 중에 원탑. 본인이 원탑이라는 느낌. 제가 기억에 남는 헌정가요가 있는데 이건 선전가요가 아니라 그 북한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직 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조직 생활을 시작하는 게 조선소년단이라는 조직이에요. 붉은 넥타이를 이렇게 메워주는데 거기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외워야 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하. 그게 이제 우리는 소년단원이라는 노래인데 그거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개사를 해서 불렀어요. 원래는 이제 목에다 들은 것은 붉은 넥타이 등에다 짐을 지고서 훈련을 나간다 뭐 이런 노래인데 네. 이제 그걸 약간 개사를 해서 목에다 들은 것은 붉은 돈가방 등에다 짐을 지고서 장사를 나간다 이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네. 혹시 장마당 세대. 장마당 세대 애들이 이렇게 노래를 좀 개사해서 불렀어요. 이런 맞아요. 음악을 바로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이 아직까지 많이 남죠. 네. 저희들도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오. 네. 근데 장마당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되다 보니까 모든 노래를 개사를 해서 그 뭐 딱딱한 노래를 뭐 거칠것대로 부르기보다는 개사를 해서 불러야 되잖아요. 저는 또 뭐 선전대에 있다 보니까 그 선전대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출근 선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눈 떠서부터 발성 연습하기 전부터 선동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아주 그냥 목에 피 날 정도로 비 오면 비 맞으며 노래하고 깃발까지 흔들면 그 깃발도 여기는 빨간 천이라 하면 붉은 색깔 아주 그냥 물감이 잘 들여지잖아요. 북한은 그게 물감이 잘 안 들여져가지고 비 오면 다 휘둘리면 빨간 게 다 펴 그냥 것은. 어떡해. 그때 노래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늘 그 찬양에 그 젖어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있다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 샘물터에서라는 노래들이 있는데 설거지하면 빨래도 하고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되면 제가 빨아드릴까요? 이러면 난 이놈의 세뇌는 언제 없어질까? 남편이 뭘? 해서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지나가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세뇌로 그 불려지던 노래들은 이따가 흥얼흥얼하면서 나올 때가 있어요. 부르다 보면 그다음 에이씨 기분 나빠. 진짜 효과가 있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그게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무의식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세뇌라는 게 무서운 게 어떤 약간 비슷한 그런 멜로디가 나오면 그 노래가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네. 나도 모르게 그렇죠. 부르는 거지.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게 아니고 그냥 남기는 거죠, 머릿속에. 북한 주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선전가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곡들로 후렴구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두 분께서 어떤 노래고 이게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북한 현지 출신의 두 분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둥글둥글 왕감자 대훈단 감자 너무 고소한 알을 되게 갑자기 경박해졌어요, 노래가. 유명한 건가요? 이거 몰라요? 만화 노래인가? 이거는 진짜 웅장하네. 네, 진짜. 되게 헐리한. 요거 이제 딱 끝나면은 TV가 시작됩니다. 우리 애국가처럼. 이건 알죠. 척척척 발걸음. 이거 우리가 알잖아. 외웠잖아. 저번에 잘 불렀죠. 아 그래요? 기자님이. 외웠어. 우리 아버지 세상에 부럼 없어라. 부럼 없어라. 이거 선물 줄 때 주는 거거든요. 오. 4월 15일 날에 이제 선물 주면 무슨 선물? 김일성, 김정일 생일 선물 이렇게 딱 포장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받고 이제 세상에 부럼 없어라 이렇게 노래 불러야 돼요. 본인의 생일날 주민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예식이 청소년들한테만. 내 가슴에 안아보는 2월은 봄입니다. 2월은 봄입니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김정일 때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입니다. 1945년. 나 이거 기억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 016. 괜찮아요. 네. 그게 근데 세뇌라는 거예요. 세뇌죠. 이게 세뇌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노래가 2월은 봄입니다. 2월 16일이 봄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고 해서 조직별로 사람들이 이제 노래 경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불러야 되는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학생들이 2월은 봄이라는 내용의 노래잖아요. 왜냐하면 김정일이 태어난
그 달이 봄이 왔다. 사람들한테 따뜻함을 주려고. 근데 밖에 영하 20도야. 너무 추운데. 너무 추워. 그리고 함경북도는 그 날씨에 나가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노래인 거예요. 너무 일찍 그리고 애들이 이 여름 봄입니다를 상징하기 위해서 블라우스에 봄처럼 꽃처럼 입어. 근데 입술을 다 팔아. 추워서 바들바들 떨어. 그거를 했던 노래가 이 여름 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너무 안 맞는 노래인 거예요. 2월이 어떻게 봄입니까? 한겨울인데. 근데 김정일이 본인이 태어났다고 이 노래는 봄이다. 내가 온 날에는 태어난 날은 봄을 상징해서 만든 노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밑에 아참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나쁩니다. 어떻게 2월이 봄입니까? 좀 밀어서 부르든가 3, 4월에. 아니면은 공명을 바꾸든가. 곧 봄입니다. 그런 게 있든가. 봄 예정입니다. 4월 15일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 봄은 맞아요. 맞죠. 네. 근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봄이지? 라는 그 어떤 의문을 항상 가지면서 노래 모임에 참여했던 네, 그 생각이 좀 납니다. 저도 2월은 봄입니다. 노래 부를 사람으로서 짜증이 나는 노래였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여자들은 또 힐을 신어야 되잖아요. 그 겨울에 구두 그 딱딱한 구두 그 좋지도 않은 그 가죽 구두 진짜 신을 힘들었겠다. 발을 다 동상 입고 이제처럼 블라우스에 스커트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안에 뭐 입으면 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그 노래를 어린 친구들이 많이 불려지는 어릴 태어나서부터 아빠, 엄마 노래 배우기 전에 세상엔 부러움 없어라,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이러면 노래를 아들이 많이 불렀는데 그 노래는 제가 여기 와서 더 부르게 되더라고요. 북한에서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는 너무 뜬금없는 노래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거 많이 불려졌으니까 저도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부르고 이건 바로 대한민국이지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늘 북한 노래들은 세뇌를 어릴 때부터 불려지다 보니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노래를 그냥 고정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들어본 노래 많잖아요. 다 외우려면 시간 꽤 걸릴 것 같은데 혹시 하다가 좀 틀리면 큰일 나겠어요. 그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선전가요가 하나 나오는데요. 국가에서 하나씩 1년 단위로 하나씩 나옵니다. 작은. 네, 왜냐하면 1년 내내요. 조직생활 하러 갔을 때 이 노래를 계속해서 배웁니다. 계속. 네, 특히나 이 노래를 내가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음악 소조라고 있어요. 선전대 이런 분들이 먼저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까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려오는군요. 네. 교육이. 노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는 알지만 잘 못 부르잖아요. 이 움치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제 다 합창이거든요. 북한에는. 혼자서 독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만 앞에서 독창을 하고. 그러면 뒤에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 척. 이제 붕어입이라고 하는데. 립싱크군요. 김일성 장의 노래. 묻히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앞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가면 됩니다. 예, 북한에서 선전가요 부를 때 네. 주체 창법으로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 그 향진 씨 혹시 주체 창법이 어떤 건가요? 김일성 때에서 김정일 때로 넘어가면서 창법이 그 우리의 주체 창법으로 고정화돼야 된다 해서 발성법부터 싹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김일성 때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옛날에 창하시던 분들, 국악하시던 분들의 그 기존적인 것까지 조금 살아 있었는데 김정일 때 들어서 문화예술부가 완전히 싹 바뀌어지면서 정치 선동을 해야 되면 어릴 때부터 노래 발성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주체적인 발성법이라 해서 주체 발성법을 했고 그리고 높이 올려야만이 선동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질러서 멀리까지 이 소리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랫소리부터 윗소리까지 다 뒤집어서 올려서 백도의 정기는 넘치고 이래서 자기까지 들려야 되는데 백도의 정기는 넘치고 하면 저쪽 사람이 못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리 톤이 좀 많이 굵고 넓은 것 같아요. 음역대도 좀 많이 넓고. 이 새로운 선전가요가 나오고 열심히 홍보를 해도 억지로 외우라고 하면 또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 마음에 스며들려면 또 그럴싸한 구전설화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사님? 그 혹시 북한 선전가요를 홍보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을까요? 예, 북한이 선동에 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유명한 선전가요는 반드시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과 연관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덧붙여서 우상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화예술 잡지 조선예술에 보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잘 담겨 있습니다. 약간 이제 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그 얘기를 제가 몇 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북한의 유명한 선전가요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 이제 제작 에피소드인데 1946년 5월입니다. 김정숙이 김책하고 만나는데 김책이 이렇게 편지 묶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묶음에 있는 내용은 인민들이 많은 이 소망을 편지로 써서 올렸는데 김일성에 대한 노래를 지어달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책이 김정숙에게 상의를 해서 인민들의 소원을 들어주자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김일성이 자기 노래를 만드는 걸 알면 꾸지람을 할 거다. 그래서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노래를 만들지 말고 인민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라. 이런 식의 약간의 이제 겸양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책이 이건 인민들이 이만큼 편지 묶음을 보내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김정숙하고 김책이 주도하면서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노래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시인 리찬에게 가사를 맡깁니다. 이후에 공개된 그 선전가요가 불멸의 혁명송가라고 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누구나 부르기 쉽고 부를수록 좋기 때문에 어린이나 늙은이나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부른다. 이렇게 북한이 공식적으로 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김정은이 이제 후계자로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되면서 등장한 노래가 있죠. 그 아까 들어봤잖아요. 그거. 발걸음이죠. 이 발걸음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실렸습니다. 조선예술에 실렸는데 그건 2010년 1월입니다. 김정은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방문했는데요. 전국에서 이제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유행을 한다는 사실을 김정은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총정치국에 과업을 줘서 이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못하게 했는데 왜 이게 유행하냐 이런 식으로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걸음 노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신념을 담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없다. 군 간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정은이 막으면 다 막힐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이제 되나? 김정은은 자신에 대한 선전을 요란스럽게 하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는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오직 김정일을 나는 충직하게 보좌할 뿐이지 나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충성심을 표출했다. 인민들은 그걸 듣고 굉장히 그 가슴이 뜨거워진 걸 느꼈고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얘기했다. 이 발걸음이라는 노래는 인민들의 충성에서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 눈 감고 아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나는 못하겠어. 야, 나는 못하겠으니까. 나는 안 봐. 야, 니네가 좀 옆에서 다 해놓고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했네.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미지 메이킹 잘하네. 그러니까요. 네. 야, 당시 발걸음 놀이가 유행이긴 했는지 궁금하네요, 향진 씨. 제가 2013년도 말에 탈북을 했거든요. 김정은이 올라서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너무 많이 불려지다 보니까 아침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이 노래소리가 들려와요. 저희들은 불러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 부르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 학교 갈 때 4일 정도로 줄 서가지고 척척척 우리 발걸음 이러면서 학교 가야 되고 군대는 군대대로 우리 김 대장 발걸음 이러면 나가야 되고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방송차는 방송차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24시간 그냥 뱅글뱅글 이 노래가 불려진 것 같아요. 네. 거의
수능 모임제. 금지곡처럼. 맞아요. SAT 금지. 네. 아파트처럼 아파트처럼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 북한의 선전가요 작사가분들은 정말 극한 직업일 것 같습니다. 저런 가사들을 써야 하니 고충이 클 것 같은데 북한 선전가요의 가사에 이런 단어는 꼭 들어가야 한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유성 씨. 저는 반대로 굉장히 일을 쉽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예술 분야가 아니라 수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4분의 4박자 딱 맞춰서 어디 타이밍에 김정은 장군님, 뭐 발걸음, 아니면 뭐 우리 어버이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미리 정해놓고 노래를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포뮬라. 무슨 네.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를 기분 좋게 하고 이 노래가 많이 알려지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걸 넣어야 되냐 요것만 딱 탑재를 하면 이분들의 어떤 일이나 이 공정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필수 단어들 몇 개 들어가는. 그 시대별로 있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근데 김정일 때는 장군님, 수령님 뭐 이런 좀 큰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김정은 때 들어오니까 뭐 친근한, 어버이, 뭐 어머니, 뭐 따뜻한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친숙한 이미지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잘 캐치를 하면 굉장히 쉬워요. 저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확실히 최고 통치자의 기본 가치가 들어가 있네요. 김정일은 선군 정치, 김정은은 애민 정치. 그렇기 때문에 가사도 거기에 맞는 맞습니다. 단어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본격 우상화에 돌입하면서 선전가요, 혁명 영화 등 다양한 선전선동 매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익혀야 하는 북한 주민들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박사님, 북한 곳곳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겠죠. 이 선전가요라는 게 매번 단조로운 뻔히 예측이 되는 노래 가사나 노래 그 음을 반복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실증을 내고 있을 겁니다. 몇 가지 북한 실제 여러 가지 그 내부의 정보를 이제 보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황해남도 당위원회에서 매주 1회 노래 보급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선전가요를 반복적으로 이제 불러야 되니까 주민들은 살기 막막한데 노래만 강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 불만을 한다든가 또는 뭐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생활이 나아지면 좋겠는데 과연 생활이 나아지냐 이런 식의 이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이제 지계 강연 강사가 강연이 아니라 예술 선전대처럼 노래를 부르고 이제 깃발을 계속 흔들라고 지시를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강사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고 그런 게 심화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강사를 이제 그만두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신우주 기업소의 선전대들의 경우에는 선전대들이 노래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호응을 해줘야 이게 힘도 나고 그럴 텐데 이게 이제 반응도 없고 상당히 냉담하고 그러니까 의기소침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매일 선전선동이 반복되는데 또 직장에서 이 선전대가 그런 식으로 그 선전가요를 계속 부르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바쳐라, 뭐 떨쳐 나서라 이렇게만 외쳐대니까 상당히 정신사납고 시끄럽다 이런 식의 이제 불평 불만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선동이 약간의 역효과를 지금 내고 있다는 거죠. 야, 이 선전가요를 듣고 시끄럽다라고 노동자들이 항의를 하다니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 아니에요? 역효과가 나겠네요. 정말 돼요? 정말 그랬어요. 그랬어요? 저는 선전선동가요를 저는 부르는 입장이고 네. 듣는 사람들은 에이씨 또 와서 일하는 데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왔으니 앵앵거리고 와서 사비라도 하나 뜰게지 이러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또 불러야 되는 입장인데 눈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곤란하겠어요. 엄청 곤란하겠어요. 곤란하고. 저렇게 부르는 사람의 노래가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만약에 문제가 돼서 걸리면 아니 난 그 노래는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 불러서 나 시끄러웠다 이렇게 피해가면 돼요. 진짜로? 네, 그래서 사실 저렇게 사실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깃발 흔들고 노래 부르면서 노래한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거기다 진흙도 던지거든요. 진짜로? 네, 저희는 그랬어요. 너무 듣기 싫으니까. 어쨌든 과한 선전선동이 역효과를 내면서 이른바 북북 갈등을 일으키고 있네요. 야, 몰랐던 사실입니다. 안타깝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선전선동이 너무나 중요한 만큼 대대로 이어온 음악 정치를 멈출지는 못할 거예요.
자, 박사님, 앞으로 김정은식의 음악 정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북한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노래 가사는 당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정한 목표, 김정은이 정한 생산 목표에 북한 인민들이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주로 선전가요에 담겨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하고 이 노래 가사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목표는 괴리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 선전가요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고 거기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요즘은 외부의 그 문화들이 노래나 가요가 그 팝송도 뭐 팝송을 비롯해서 K-팝까지 다 북한으로도 들어가고 있고 젊은 세대도 그런 음악을 다 즐길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음악 정치의 효과는 과거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효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이 체제 강화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음악 정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음악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고 또 힐링도 되고요. 뭐 이것이 음악이 주는 힘인데 음악과 같은 예술 문화가 주는 순기능을 북한은 김씨 체제 세뇌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도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우리가 본 것처럼 북한은 이 음악 정치를 통해서 체제를 강화하고 김정은을 우상화하는데 노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은 김정일 때보다 훨씬 더 그 외부의 음악이나 이런 것도 수용하면서 좀 세련된 방식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통제하는 음악이라는 게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 음악을 북한 주민들이 진심으로 즐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북한 내부의 어떤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음악에 대한 통제, 강력한 통제나 선전수단으로 활용하는 걸 뛰어넘어서 개인 예술가들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음악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 창의성 빠져 있으니까 예, 그렇죠. 진심으로 못 즐기네요.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